행복한 노후를 찾는 세계여행 45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여행. 몰타에서 만난 사람들. 안녕하세요. 한 달 살아보기 시리즈입니다. 지난 44편에서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 이야기를 했었죠. 에메랄드 빛바다, 흔들리는 야자수, 느리게 흐르던 시간, 참 인상 깊은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건너 정반대편 지중해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 편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물가는 얼마인지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라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여행. 오늘의 주인공은 몰타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하는 물가와 생활비는 2026년 기준입니다. 환율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골목 카페의 주인. 몰타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친 사람은 관광 가이드도 택시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발레타 골목의 작은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노란 석회한 건물 1층,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굿모닝. 신기했던 건 이 짧은 인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타는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여행자도 복잡한 설명 없이 대화가 됩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도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은퇴 후 해외에서 지내보고 싶지만 언어가 걱정되셨던 분이라면 이 점 하나만으로도 몰타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 주인은 커피를 내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름엔 관광객이 몰려서 가게 앞이 북적이지만 지금 같은 계절엔 손님 대부분이 동네 사람이라고요. 몰타는 사계절보다 두 계절에 가깝습니다. 6월에서 9월은 덥고 건조한 여름,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11월에서 3월은 온화한 겨울, 기온이 15에서 18도 정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여행하기에도 한 달을 살아보기에도 가장 좋은 시기는 관광객이 몰리기 전인 4월에서 5월이나 9월에서 10월이라고 그는 기뜸해 줍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쯤 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다 가세요? 한 달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몰타를 보게 되겠네요. 두 번째 사람, 벤치의 노부부. 점심을 먹고 발레타 거리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분 다 몰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매년 겨울 이곳에서 몇 달씩 지낸다고요. 왜 하필 몰타예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춥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몰타는 유럽에서도 손꼽히게 작은 나라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곳에 몰타, 고조, 코미노 세 개의 섬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도솔국가입니다. 면적은 316평방킬로미터,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도 50만 명 안팎이라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음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차로 1시간이면 섬 대부분을 오갈 수 있고 바다와 역사적인 도시, 시장과 카페가 멀지 않은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곳을 빠르게 보는 여행보다 한 곳에 머물며 천천히 익숙해지는 여행이 더 잘 맞는다고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을 가진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몰타는 유럽 쉥겐 지역에 속해 있어서 관광 목적이라면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한 달 살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직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스탄불이나 도하 혹은 유럽 주요 도시를 경유해서 들어갑니다. 경유 포함 비행시간은 대략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왕복 항공권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30만원에서 220만원 수준이고 성수기인 여름철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부부는 매년 겨울 항공권을 미리 끊어둔다고 했습니다. 비쌀 때 오는 사람들은 여행객이고 쌀 때 오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시장의 상인. 몰타에서 만난 세 번째 사람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갓 잡은 생선과 신선한 채소, 과일이 자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 봐서 직접 해먹으면 얼마나 들어요? 제 질문에 그녀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설명해 줬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장을 봐 요리해 먹으면 한 달 식비가 대략 40만원에서 60만원. 반면 현지 식당을 자주 이용하면 한 끼에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라 외식 위주로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숙소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녀의 조카가 슬리마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데 한 달 임대료가 지역에 따라 10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라고 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바닷가 지역은 비싸고 발레타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장기 할인을 받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은 버스가 중심입니다. 탈린자 교통카드를 쓰면 한 달 버스 이용료가 4만에서 6만원 정도. 나라가 작다 보니 이 정도로도 섬 대부분을 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붙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숙소 월 100에서 180만원, 식비 월 40만에서 100만원, 교통 월 4만에서 6만원, 기타 월 30만에서 50만원, 합계 약 175만에서 340만원. 리조트나 관광지 중심으로 지내면 더 올라가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 현지 사람들이 생활 방식으로 살아본다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비용으로 지중해의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 발레타를 벗어나 세인트 줄리안스 쪽으로 걸어가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독일에서 왔고 원격으로 일하며 몰타에 6개월째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좋죠. 근데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가 꼽은 몰타의 단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최근 몇 년 사이 집값과 임대료가 눈에 띄게 올랐다는 것. 둘째, 여름철엔 관광객이 몰려 도심이 붐비고 물가도 함께 오른다는 것. 셋째, 섬나라이다 보니 큰 병원이나 전문 진료는 제한적이라는 것. 그래서 장기 치료를 계획한다면 여행자 보험은 꼭 챙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왜 계속 있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 너머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점심시간에 저기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사람들이 남긴 것, 카페 주인, 노부부, 시장 상인, 그리고 원격 근무 청년. 몰타에서 만난 이 네 사람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몰타에 머무는 이유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돌아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페 주인은 손님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노부부는 겨울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돌아왔고, 시장 상인은 오늘 팔 만큼만 팔면 그걸로 만족했고, 청년은 바다가 보이는 자리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몰타는 화려한 나라가 아닙니다. 초고층 빌딩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에는 조급함보다 여유가 먼저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그 나라의 바다나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의 표정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 몰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로 만난 건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간 여러분도 몰타의 골목을 걷다가 누군가와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된다면 그 순간이 이 영상보다 훨씬 더 몰타를 잘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